안녕하십니까.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데 막 여기 있는 양평은 뭐 덥기만 하고 습도가 높고 아주 죽겠습니다. 요즘 무리했더니 허리병이 다시 도져갖고 아주 고질병입니다. 이 대한민국 이 남자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의 이 국가가 보상해줘야 될 게 무좀이랑 군대에서 올마온 무좀이랑 군대에서 한두 번씩 허리 한번 아작 났을 거예요. 이게 평생 후유증입니다. 이거는 진짜 이건 완전히 뭐 산재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이거. 국가에서 이게 책임져 줘야 돼 진짜. 응? 요즘 지금 얘기되는 게 소득이 격차가 나고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소득주도의 성장을 이게 뭐 옳으니 그르니 갖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인간의 능력이 달라요. 그건 인정을 저도 뭐 젊었을 때야 인정 안 하려고 들었지만 나이 들수록 느낍니다. 개인적 능력이 달라요. 특히 그리고 이 사회에 나와서 돈 버는 어떤 영업이나 이런 마인드가 달라요. 사람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다를 수밖에 없죠. 물론 배운 것도 있고 기술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같은 기술 같은 클래스에 있다고 해도 벌이가 똑같지가 않아요. 인간은 다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극화가 심해져서 지금 초양극화가 된 원인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소득. 그러니까 저소득 계층은 점점 더 소득이 줄어들고 상위 계층 지난번에 제가 소득 상위 뭐 0.1%의 소득은 더더욱 늘어나고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자본주의에서. 그 다음에 소득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가진 거 있죠.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자산에 가진 거에 대한 것도 물론 이제 소득이 차이가 나면 그 돈 갖고 자산을 사겠지만 두 가지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그렇게 점점 격차가 심해지고 그러니까 근로소득에 의해서 버는 소득의 격차가 심해지면 당연히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도 심해지겠죠. 그러면 결국 사회가 계급화가 되고 나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상위 뭐 0.1%, 1%, 그 가족까지 5%는 군림하려고 들고 뭐 그런 어쩔 수 없는 현상이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뭐 전 세계 인간이 모이는 데는 다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 동호회만 가도 제가 배드민턴 치지만 배드민턴 동호회만 가도 치는 그 급수에 따라서 A조, B조, C조, D조, E조까지 쫙 포진돼 있어요. 그 A조는 A조 지네끼리만 똑똑 잡고 쳐요. 게임 쳐요. 그러니까 밑바닥에서 올라간 사람들 진짜 더럽고 치사하고 이제 굴욕을 참으면서 올라가야죠. 근데 못 올라가. 근데 다 A조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C조도 있고 늘 만년 C조, D조 있는 거죠. 이들에게 평등하게 동호회 배드민턴 클럽이라면 이들도 평등하게 실력을 키우거나 뭐 실력 안 키우는 거에 뭐 이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또 그냥 즐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나 인간의 속성이 가진 자, 상위 클래스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다수에게 모아온 공금이 그들을 편익을 위해서만 쓰여지는 경향도 있어요. 이런 걸 타파해야 되는데 어렵죠. 다 끼리끼리 해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태풍이 뭐 찔끔 오다 말았어요. 여기는 날만 습도만 짠뜩 올려놓고 아직도 에어컨을 켜야 되겠네요. 이거 지나면 선선해지겠죠. 오늘은 지금 계속 문재인 정권의 이게 좌파의 딜레마죠. 그러니까 뭐 좌파인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인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회 화두가 뭐 자영업자 몰락 양극화예요. 양극화가 이미 뭐 IMF 이후부터 시작된 거지만 이것이 지금 초양극화 시대고 이명박 박근혜 때 더 가속화시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이제 들고 나온 게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이게 원칙상은 맞습니다. 소득.
아마 빚이 많고 이래도 자산이 없고 그래도 소득이 많아지게 되면은 빚 갚고 자산을 갖게 축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맞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소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개개인별로 능력이 틀립니다. 뭐 비근한 예로 의사들도 같은 과 정확하게 같은 대학을 나왔어도 소득이 달라요. 그거는 개인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영업 능력이나 상술에 뛰어난 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자본주의의 이런 거를 잘 이용할 줄 아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에 밝은 자들이 있어요. 하물며 같은 대학 동일과를 나온 의사들도 그런데 배움의 그것도 다르고 개인적 성향, 뭐 기본적인 자산의 가치, 뭐 분류받은 거 이런 거 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소득이 성장하겠습니까? 어렵죠. 응? 어려운 거죠. 개인차가 있고 능력차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소득을 어떻게 하는데 해법이 없어요. 그냥 최저임금 올리는 거는 맞는 건데 그거 하나 딸려 올린다고 그럼 모든 국민이 최저임금 올린다고 소득이 올라갑니까? 어려운 거죠. 비근한 예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간단한 해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산업성장기 때 우리 6.25 지나고 진짜 못 살았을 때 박정희 시대 때 산업화 정책에 의해서 기업 위주의 정책을 폈잖아요. 국민들은 늘 헐벗고 우리들이 썼던 국산화 애용운동이라 갖고 독과점을 했잖아요. 그렇죠? 보호무역적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올라간 거고. IMF 때는 어떻습니까? 기업이 그렇게 이제 90년대 초에 방만 경영과 설비 과잉 투자로 이런 이제 공황 상태를 만들었는데 또 IMF 때 정책을 잘못 써서 기업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또 희생했잖아요. 근데 모든 것들이 친기업, 재벌, 독점 기업을 위주로 제도가 다 사회에서 밀어준 겁니다. 뭐예요? 기본적으로 재벌에 들어가는 전기세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서민들은 비싼 누진제를 써야 됩니까? 쓰는 대한민국에 생산된 전기 10%도 안 쓰는데 산업전기, 싼 전기, 낮은 법인세, 각종 혜택, 그 다음에 또 정부의 또 지원, 무상지원이든 뭐든 기업들, 망해가는 기업. 그래서 예전에는 노무현 때도 그랬어요. 진짜 무슨 벤처 하나 만들어갖고 뭐 몇 억 못하면 병신이었어요. 어떤 조그만 중소기업 지원한다 그래갖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패러다임을 바뀌어야 됩니다. 어차피 성장은 그냥 해요. 우리나라 성장률에 비해서 꾸준히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 능력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국가에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개인의 성장, 자영업자 치킨집 10군데 중에 10군데를 다 잘 되게 해줄 수 없고 그럼 치킨만 먹고 살아야 되나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간에 그러면은 기업 위주로 정책을 폈던 모든 조세, 법률, 기타 여러 가지 쓰는 이런 전기세, 유류세 이런 것들을 없애라는 얘기예요. 서민들 이제 유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가게를 살릴 수 있는 유리한 길로 조세 정책을 변경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는 정부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 개인의 능력과 이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죠. 다만 직업 교육, 재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직업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교육. 그러니까 내가 배움의 길을 꾸준히 가게 되면은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서구 유럽이나 독일 같은 데도 대학 등록금 다 무료잖아. 왜 얘네들의 막대한 사회 자본을, 한국에서 대학 등록금 무료면은 무슨 포퓰리즘이다, 뭐다 하고 지랄을 떨 겁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어떤 운도 따라갔지만 여러 가지 개인적 능력에 의해서 소득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벌이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제가 늘 자본주의 경제라는 게 엄밀히 말하면 도박판이랑 같다고, 포커하우스랑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명한 방장은 포커하우스를 운영하는 친목을 하든 여러 가지 하든 하우스를 운영한단 말입니다. 현명한 방자는 뭐냐,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가 하우스비를 내고 중간중간 사먹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 개인적으로 n분의 1을 하지 않아요. 현명한 방장 어떻게 하면 딴 사람한테 받아요. 어떤 그 팟에서 먹었던 것들을 각통을 떼고
그다음에 딴 사람한테 받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죠? 돈도 다 개통이 이러는데 하우스비 내야지 먹고 사는 것도 n분의 1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어떤 사람은 소득이 크고 어떤 사람은 소득이 작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쓰는 거에 대한 것들은 많이 번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다수 뭐 유지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인 사람에게는 세금을 받으면 안 돼요. 간접세, 자동차세, 유류세 이런 거 대표적인 거 악질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조세 정책을 해결하면 서민이 주머니가 든든해져요. 이런 거에 느슨하게 뺏기는 게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럼 소득이 늘어나죠, 당연히. 그러면은 정부는 모자란 세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직접세 더 걷어야죠. 우리나라는 직접세가 한 8, 90%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예? 올라가서 세수가 모자라다면 우리나라 지금 1500조라면 500조 정도가 국가 예산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간접세로 50% 이상 땡기는데 모자란 건 직접세를 더 가고 보유세, 소득세 더 뜯어내. 왜냐면 그 사회에서 번 돈에 대한 책임을 지란 얘기죠. 응? 그간에 이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법적으로 경제적 주체는 두 개가 있어요. 개인이 있고, 개인은 주민등록이 있고 살아있는 생물이고, 하나는 법인이라는 괴물입니다. 그 회사죠. 근데 똑같은 법적인 권리를 가져요. 소유권 뭐 다 가져요. 법인이 이게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대표이사나 공금을, 이것도 공금이죠. 어떻게 보면 주주의 돈이니까 땡쳐먹기 아주 좋은 구조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 경제적인 사기와 늘 사기를 치고 돈을 빼먹고 또 개민들 털어가는 이 수탈 구조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기업은 무한히 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솔직히 이런 말 있잖아요. 100억 사기치고 들어가서 5년 썩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됩니까? 이런 사기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발전했어요. 이제는 부패를 없애야죠. 그 다음에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거는 개인적인 능력입니다. 다만 나라는 그것들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다수한테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비용은 없애주고, 거기서 소득을 얻고, 그러니까 도박판에 딴 놈한테 깨병을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판이 돌아갑니다. 우리 조그만 뭐 하우스 뭐 이렇게 우리 모여서 뭐 친목을 위해서 해도 이러면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근데 이 모임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그런 공적인 자금을 딴 사람한테 받아야 돼. 그러면 모임이 유지가 돼요. 아, 내가 오늘 뭐 한 100만 원 땄어. 그러면 한 50만 원 내놓게. 에? 그래야지 유지가 되고, 그 갖고 또 뭐 어디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물론 도박이 좋다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이 세상 자본주의는 개인의 극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도박판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대로 신자유주의 영향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다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력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IMF 이전과 이후를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영세 자영업자도 꾸준히 먹고 살 수 있는 구조였는데, 물론 산업이 느리고 유통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캡이 쌓이는 게 있겠지만 이거 다 오픈됐잖아요. 근데 온라인 영향이 또 큽니다. 가격 비교 뭐 여기 진짜 피를 말립니다. 저도 뭐 지금 기술을 하고 뭐 이렇게 의료기 공급하고 있지만 진짜 단가 잘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진짜 데미지 납니다. 피를 경쟁,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단가와 이거에 예민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거고, 또 쓸데없는 스팸메일, 무료 급등주, 그러니까 주식으로 사기치는, 부동산을 사기치는 진짜 사기꾼 공화국이에요, 한국은. 이 상태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국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의 소득을, 성장은 개개인이 알아서 해요. 에? 다만 소득이 생긴 거를 주머니에서 뺏어가는 것들, 기본적으로 뺏어가는 간접세를 과감하게 없애주세요. 그렇게 되면 서민들 주머니 두둑해집니다. 그럼 성장이 늘어나요. 그걸 깔아줘야 돼. 그걸 얘기하는 놈들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 답답하죠. 그래서 당신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알아서
처신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하게. 감사합니다.